한국의 민간단체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반크가 지난해 9월 도쿄올림픽에서의 우길기 사용 금지 글로벌 청원을 올린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일본의 방사능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동양인 혐오를 비판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해서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반크의 박기태 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이 도쿄올림픽 패러디 포스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포스터를 제작하시기로 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겨울에 일본 외무성이 전 세계의 그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문제 정상스러운 홍보하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가디언지를 시작을 해서 해외 유수 언론에 일본이 우길기 사용하는 것은 문제 어떠한지 홍보하니까 이런 걸 방치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입장만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일본이 한 해에 뭐 역사 왜곡으로 쓰는 돈이 거의 1조 원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그 일본이 막강한 예산도 투자하고 또 언론과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국 측장을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해외 언론은 이제 그 홍보하기 힘드니까 전 세계에서 3억 명이 일단 이용하고 있는 청원 사이트에 쉽고 간결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 디지털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이 포스터를 봤는데요. 디자인을 보니까 네. 이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모습을 이제 성화 대신에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패러디를 하셨던데요. 이 디자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네, 광고 천재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재석 광고연구소장께 참고했는데요. 네. 이미 유수의 해외 광고제에서 대상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도쿄올림픽 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방사능 올림픽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계인들이 모르니까 그 방사복을 입은 올림픽 선수가 이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모습을 이제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이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부분을 알려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고요. 예. 이미 그 세계에 있는 학자들 또는 언론인들 더 나아가서 이제 전문가들이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있다는 걸 동거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아직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이 했던 그런 부분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도쿄올림픽이 그 방사능 올림픽이고 또 그런 목적을 통해서 그 일본 정부가 해외 홍보하는 모습을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재석 광고연구소장님 이분과는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작년도 가을 때쯤에 그 일본 정부가 그 막강한 예산으로 또는 해외 언론을 통해서 그 이런 군국주의 부활하는 걸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의 대응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네. 방크에 와서 방크가 독도 동해 홍보에 뛰어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국내 홍보가 아니라 전 세계 70억 세계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방크 기여하기로 이제 공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터를 알린 다음에 좀 뭐 사이버상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도쿄 올림픽 때 이제 우길기 관련 그 포스터는요. 네. 그 1930년도에 도쿄 베를린 올림픽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이랑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아베 올림픽이랑 비교를 했거든요. 네네. 이걸 포스터를 저희가 나치랑 아베랑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걸 통해서 거의 6만 2천 명이 참여했고요. 더 나아가서 영어 구글 사이트죠. 구글 영어 사이트에서 우길기를 클릭하면 그 4천만 건 되는 정보 중에서 저희가 했던 그 청원 우길기 그 포스터가 첫 번째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홍보 내용이랑 일본 외무성 홍보 내용이랑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4천만 건 되는 검색어 중에서 첫 번째 올라온 거니까 이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문제나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홍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네티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네. 단지 일본 쪽의 어떤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반크와 한국 쪽에서 올린 이 정보들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네요. 네, 4천만 개 결과 중에서 그동안에는 일본 외무성만 봤었거든요. 네. 또 우리가 뭐 돈이 있거나 뭐 힘이 있어서 전 세계 홍보하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거에 대해서 우선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청원 사이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신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렇게 같이 걸려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청원 사이트가 change.org 이 사이트인데 지난해 9월에 그
도쿄올림픽 우길기 응원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청원을 받고 계시나요? 네, 지금 끊임없이 받고 있고요. 예.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국내에 있는 많은 문제에 비해서 해외 홍보는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청원 사이트는 전 세계인이 동참하는 곳이고 다양한 빈곤,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기 있는 곳이고요. 특히 3억 명이 이제 참여하고 있고 해외 유수 언론들 보고 있어요. 네. 이 문제는 여기 청원 사이트에서 이 문제가 이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양하게 검색해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쿄 올림픽 방사능을 클릭하면 저희께 이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현재 5,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5,000명이요?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 초에 한번 이제 지난해 9월 청원 올렸고 지난 1월 초에 참여자가 목표 달성 인원이 5만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길기 청원이었었고요. 네네네. 우길기 청원은 저희가 지금 6만 2천 명 참여했습니다. 아, 우길기 청원에 지금 6만 2천 명 정도가 된 네, 근데 상태고요. 그 우길기 청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6만 2천 명이 그 나라에서 그 국적이랑 예를 들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각 나라 곳곳에서 참여한 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게 한 10만 명이 되면 네. 6만 2천 명뿐만 아니라 10만 명단 다 프린터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국제올림픽위원회라든지 또는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 보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청와 동시에 이것이 도쿄올림픽위원회 문제라는 부분에 편지 쓴 사람이 4천 명이 되거든요. 4천 명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저희가 도쿄올림픽 시작 전에 보낼 계획입니다. 네. 근데 1월에 5만 명 돌파했을 때 이미 한번 IOC 측에 청원 명단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IOC 측으로부터 답변이 왔죠? 네.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네. IOC가 이제 일본 아베 정권 대변인 같은 걸 느껴진 게 뭐냐면 스포츠 경기장에서 정치적 시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 중에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 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궁극주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법칙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림픽 위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경기 중에 발생하면 그 이후에 뒷감당이 심할 수 있잖아요. 네. 최대한 일본 아베 정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방크에서 만든 그 포스터에 올림픽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포스터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삼가달라. 이런 의견을 또 IOC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이 국제올림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 우익 정치인 자민당 의원들이죠. 자민당 의원, 일본의 관방 다양한 장관, 정치인, 정부 차원에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한 거거든요. 네. 근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저희와 같은 민간단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요. 이미 도쿄올림픽 엠블럼을 이제 패러디한 포스터가 많거든요. 네. 이미 구글에서 방크 말고도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것을 패러디했었어요. 네. 근데 방크가 좀 이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방크한테 항의한 건데요.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올림픽 엠블럼을 사용한 것은 상업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과가 무관한 거고요. 또 저작권 문제도 좀 무관한 게 뭐냐면 비평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법에 무관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마치 못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이미 우리 말고도요. 많은 이런 단체나 개인들이 이런 도쿄올림픽의 방사능올림픽 부분을 패러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저희가 상업적인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비평을 목적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방크에서 제작한 포스터 중에 화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럽에서의 동양인 차별을 비판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또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 방크 회원들 중에 대학생분들이 많은데요. 네. 해외 배낭여행 갔다 오면서 이제 중국인들과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한국인이 오면은 이제 차별도 있다고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이런 전송이 있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독일 유명한 언론사죠. 슈피겔 주간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을 일면에 실은 거예요. 어떤 패러디, 어떤 포스터 모양으로.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방치하면은 거의 인종 차별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아인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언론사의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차별 조정했던 그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슈피겔. 네. 여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인종 차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주간지라는 식으로 제가 패러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포스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슈피겔에서 이 그러니까 잡지 메인 화면인 거죠. 여기다 네, 보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지금 슈피겔 측에서 게재를 해서 지금 만들었고 네. 이걸 패러디를 해서 방크 측에서 슈피겔 메이드 인 레이시즘이라고 표시를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만든 것이 바로 슈피겔이라고. 왜냐하면 아다시피 유럽 사회에서 인종차별로 엄청난 고통을 얻은 게 뭐냐면 홀로코스트잖아요. 네. 홀로코스트의 시작도 결국에는 유대인 차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독일 사회가 이런 걸 방치하면은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경고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포스터에서는 그 아시아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시작되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홀로코스트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관시키게 하는 포스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독일 슈피겔 이 잡지 이 표지를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워낙 뭐 사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자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어서요. 네. 사실 뭐 이게 단순히 유럽이나 서양 쪽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뭐 특정 국가나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현상, 특히 사이버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또 이제 사이버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는 게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잖아요. 네. 전체주의고. 그런 거에 대한 시작이 혐오 차별이었거든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그 혐오에 대한 굴레를 조선인에 씌워가지고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네. 동시하게 이제 누군가 혐오를 하면 그 혐오가 돌아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그 혐오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네. 이런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 반성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아시아인을 대변해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유럽사회에 경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혐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즘 또 문제로 심각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이 유튜브나 다양한 SNS를 통한 이 혐오 여론 확산이라는 건데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혐한 유튜버랑 일본 극우 정치인이 손을 잡고 이제 극우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일본은 겉만 민주주의지 속은 거의 전체주의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현직 그 자민당 의원 두 사람이 그 방크 활동을 자신의 SNS에 이제 올리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로 하여금 방크가 이제 나쁜 단체라고 이제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혐한 유튜버가 이제 쓰면서 일본 내에 여론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 언론과 일본 이런 다양한 정치인들 힘이 세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혐한 유튜버가 움직이고 있는데 혐한 유튜버의 어떤 구독자 수가 30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극우 여론을 혐한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부터 3월달부터죠.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뺏어갔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침략은 아시아 해방이라는 내용이 실립니다. 네. 문제는 일본의 어떤 정치인들과 어떤 이런 그 공무원 낸 사람들이 그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전쟁범들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터링이 없이 혐한 유튜버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지 않으면 정말 이웃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아시아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 좀 다양한 유튜버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방크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